반갑습니다. 세상에 알려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전하는 미풍입니다. 오늘 주제는 큰일 났다. 특단 공급 대책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큰일 난 게 아니고 현 정부에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특단의 공급 대책을 만들고 있죠.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한 부동산 실패 인정한 문재인 정권 2월에 예상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오늘 뭐 부수적으로도 나오더라고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시장 예상 훨씬 뛰어넘는 물량. 그래서 큰일 난 거죠. 지금 큰일 나가지고 훨씬 뛰어넘는 물량을 쏟아붓겠다. 주택 공급론에 힘을 실은 대통령. 그래서 세대수 급격히 늘어 예상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지금 주택 공급에 힘을 싣게 되죠? 그 내용을 보니까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투기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지금 주택을 사는 사람이 투기를 하는 사람이 얼만큼 되겠어요? 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대출 다 막아놨잖아요. 대출을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레버리지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이 나오지가 않죠. 5대 광역시 다 묶어놨습니다. 서울 수도권 다 묶어놨어요. 여기서 누가 지금 투기를 하겠습니까?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99% 이상 저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투기를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레버리지가 전혀 없다. 사실 알고 보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거의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죠. 근데 현재의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은 거의 레버리지가 없는 시장입니다. 대출이 전혀 안 되는데 거기서 이제 공급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부동산 실패 원인을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저금리 세대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앞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 투기가 원인이다. 이 내용을 언급해드렸고, 그래서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투기, 집을 사는 사람들을 아직도 투기라고 보는 인식. 그리고 여기에는 저금리는 아마 한몫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어느 정도. 사실은 뭐 금리와 큰 관계가 없는데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유동성은 한 축에서 증가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다가 세대수 증가도 한 부분이 있는데 세대수가 증가하는 원인이 또 있죠. 증여입니다. 증여.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아파트 값은 올라가는데 팔 수는 없죠. 여기에 우리가 양도소득세라는 걸 증가를 때리다 보니까 그 중에 제일 싼 게 뭡니까?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죽어야지 뭐 되는 상속세가 있는데 사실 증여세가 양도소득세보다 싸다 보니까 증여로 많이 돌리죠. 또 증여를 돌리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보유세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왕 줄 거 지금 주자. 양도세보다 싸니까 여기서 이제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가장 큰 세대수가 증가했다. 61만 구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뭐 절대적인 다수는 아니더라도 증여가 한 부분을 차지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세대수 증가 탓을 하겠는데 이 세대수 증가 탓도 결국에는 규제로 인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한몫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규제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양도세도 중과가 되고 보유세도 중과가 되고 하다 보니까 증여로 탈출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증여가 탈출구가 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다른 효과가 세대수가 증가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공급 3종 세트 역세권 용적률 이제는 700%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자, 얼마 전까지는 500%였어요. 근데 이제는 700%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700%까지 높이는데 자, 이러면은 역세권 주변으로 개발이 되지 않겠나 라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는 큰 함정이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증가 주택의 상당수가 임대로 확보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지금 12월 달입니다. 12월 달 중에 역세권 개발이라는 내용을 듣자마자 그 신문기사가 나오자마자 제가 막 지도를 찾아가지고 제가 아는 부분입니다.
아는 부분의 지도를 좀 찾아가지고 여기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제가 한번 실제 사례입니다. 역세권이 이렇게 있어요. 역세권 뭐 여기 이렇게 있겠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한 블록 뒤에 이게 빌라가 하나 있더라고요. 좀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3층짜리 2층짜리 빌라였습니다. 3층짜리 빌라였는데 여기는 1층에는 편의점이 있고 네. 원룸 비슷한 하여튼 뭐 빌라였습니다. 네. 빌라 원룸이었는데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게 9,500에 나와 있더라고요. 9,500에 나와 있고 여기 세입자가 9,000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9,500이니까 임대가 지금 여기 있죠. 보증금이 9,000이니까 내가 필요한 돈이 500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살까 말까 한 시간만 통화를 하고 제가 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한다고 해서 뭐 급한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500에다가 이거 뭐 현금 서비스만 받으면 되는 돈이죠. 그래서 1억 이하 정도면은 우리가 복덕방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소에서 이거 중개료도 안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 지금 역세권에 있는 한 블록 뒤입니다. 한 블록 뒤에 여기에 있는 그 원룸을 살려고 하는데 필요한 돈이 500입니다. 500. 취득세 얼마나 가겠어요? 그럼 여기는 공시지가 4천만 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주택수에 포함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긴가민가 하면서 제가 살려고 했다가 잠깐 뭔가를 뭐 일을 하다가 다시 전화했어요. 제가 산다고 이거 보낸다고 500만 원만 보내면 되니까 보증금. 네, 그래서 뭐 계약서 쓰려고 했는데 이게 그 사이에 물건이 나갔더라고요. 귀신입니다, 귀신 사람들. 네, 정말 귀신입니다. 돈 냄새 기가 막히게 잘 맡아요. 자, 지금까지 이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득세 얼마 안 되죠. 복비는 뭐 한 20만 원, 30만 원 좀 던져주고 계약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니까 일주일에 보니까 이게 1억 4천이 됐어요. 실제입니다, 이거. 제가 역세권 여기. 그리고 지금 호가가 2억인데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한 달이 됐는데 2억이 됐습니다. 9,500짜리가. 그런데 지금 부산하고 서울에요. 부산하고 서울의 인근에 역세권 있죠. 역세권 개발 나온 다음에 매물 하나도 없습니다. 역세권이 바로 이제 50m 이내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룸하고. 제가 이걸 샀으면은 뭐 2억 정도는 바로 좀 챙겨 먹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9,500짜리 1억에 내외에 있는 이 원룸이 나오고 나서 샀다. 그런데 이게 개발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적률 700% 돼갖고 개발이 되냐 안 되냐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네, 심리예요, 심리. 개발된다는 심리로 인해서 지금 이 인근에를 지금 역세권 인근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억을 사서 9,500짜리 사서 이게 손해보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손해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 개발할 땅이 없잖아요. 어차피. 하다 안 되니까 지금 역세권을 개발한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집이 모자라가지고.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터지면요. 6, 7억 그냥 봅니다. 제가 이거 노렸거든요. 이제는 매물이 없어요. 1억짜리 이하. 공시지가 포함 안 되죠. 8천만 원, 공시지가 8천만 이하는 네, 세대수에 포함이 안 되고 59제곱미터죠. 60제곱미터 이하는 59제곱미터는 이하는 59제곱미터 전용 면적 59 이하에다가 공시지가 8천 이하 주택수가 포함 안 돼요. 네, 보유세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취득세도 뭐 연관이 없고 복비도 거의 뭐 안 받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펴지면은 6, 7억 버는 거예요. 못해도 그냥 1억 버는 겁니다. 아니면 최소 못해도 네, 본전 이상은 벌게 되겠죠. 그리고 보증금이 9천이다. 사실 500만 원 정도, 5, 600만 원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은 미평은 무슨 맨날 S급지 얘기하고 무슨 이상한 얘기한다 지금 뭐 주택이 없는 사람도 얘기하고 지금 이상한 사람도 얘기해라. 사실은요, 돈을 버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은 돈이 많아야 돈을 버는 거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무조건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기회는요, 준비된 자만이 가져가는 겁니다. 기회. 사실 뭐 현금 서비스 500 받아갖고도 살 수 있는 이 상황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 방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흐름을 읽자는 겁니다. 흐름. 네, 흐름을 읽으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 이게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폭락했으니까, IMF 왔으니까, 금융위기 왔으니까 이제는 이제 돈 벌 기회 없겠네. 세상이 뭐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러나 계속 돌고 돕니다. 계속 돌고 돌아요. 계속 이렇게 계속 돌고 돕니다. 무한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기회는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그게 반드시 돈이 많아야 기회가 생긴다는 것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길었는데 계속 이어가 나가면은 이거죠. 그래서 용적률 700%까지 올린다는데 주택수는 상당 부분 임대로 간다. 그래서 여기서는 역세권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이 뭐 2층짜리, 3층짜리, 5층짜리 이런 거 말고요. 6층짜리는 대지 지분이 없으니까 네, 여기서 이제 돈 냄새 빨리 맡으신 분들은 벌써 다 들어갔어요. 저는 한 박자 늦어갖고 1시간 그 잠깐 딜레이 시키는 바람에 제가 이거를 매매를 못 시켰습니다. 지금도 지금 잠자다가 네, 이불킥 하고 있습니다. 네, 세대수 확보에는 조금 의미가 없다. 저 임대로 많이 가니까 그 임대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의미가 아니죠. 어쨌든 뭔가를 개발한다는데 예, 거기서 의미를 두는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용적률 700% 개발한다 안 한다는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2월 주택 공급을 보니까 대체 공공이 이끈다는 거죠. 과다한 개입 부작용 우려가 되고 있다. 그래서 민간 분양을 이끌어야 되는데 자꾸 공공을 이끕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개발되기 힘들어요. 한마디로 그냥 역세권 주위에 원룸 빌라 있죠. 50m 이내에 아주 초역세권 그냥 집값만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민간이 들어와갖고 제대로 하나 터지면 그건 6, 7억 버는 거고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공이 이끌어서 개발은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공급 대책을 계속 발표한다는데 압구정동은 평당 거래가 이제 30억이 돌파돼 버렸습니다. 평당. 뭐 반포나 무슨 뭐 있죠. 아크로 아리팍이라든가 이런데 뭐 예? 특수한 단지가 아니고 평균이 이제 30억이 넘어가 버렸어요. 희한합니다. 공급이 이렇게 막 대책이 발표되는데 왜 30억이 넘어가죠? 네. 그리고 목동도 지금 막 네, 달리기 시작하고 반포도 막 달리죠. 희한하죠. 압구정 보니까 평당 1억 누나 한 달 새 14억 올랐습니다. 살에 걸리네. 한 달에 14억.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든다고 하는데 공급 대책을 발표해서 그냥 무잔 찍어낸다는데 특단의 공급 대책 큰일 났다고 지금 하는데 한강변에 지금 보니까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강부 프리미엄을 보니까 25 한강변 이 한강변 프리미엄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산의 광안대교 조망 프리미엄은 따라 올라갑니다. 이거 지방 5대 광역시 이거 희한합니다. 네, 사투리 막 나오는데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한테 좀 봐야 된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게 지워야 되는데 네. 자, 이 내용을 볼게요. 네, 이 내용을 보자니까 일단은 지울게요. 지우고 여러분한테 다시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기로 제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겁니다. 이게 큰 저수지예요. 저수지. 이 큰 저수지가 되는데 지워야겠네. 이게 큰 저수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큰 저수지가 되는데 지금 현재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인구가. 이전에는 우리가 2기 신도시 이명박 정권이 들어왔고 2기 신도시가 됐을 때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인구가 증가되니까 신도시가 만들 때마다 여기서 보시면 1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일산으로도 갔습니다. 분당으로도 가고 2기 신도시 만드니까 뭐 광명으로도 가고 네, 분당으로도 가고 과천으로 가고 이런 현상들이 생겼는데 이제는 이 큰 저수지가 어떻게 됐느냐?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 파이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는 계속 파이가 줄어들어요. 큰 파이가. 그러니까 저수지에 물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저수지에 물이 줄어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중심가로 이동하게 되죠. 중심가로 계속. 그런데 여기서 3기 신도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3기 신도시가.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정말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공급이 필요한 곳은 수도권이 아니고 서울이죠. 근데 3기 신도시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공급을 만드는데 이 공급이 다 임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구를 줄어드는데 사람들은 수도권의 분양이 늘어나고 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아파트가 늘어나는 거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지금 관심을 가지는 거는 어디냐? 서울의 수도권이죠. 그 중에서도 어딥니까? 한강변입니다. 한강변. 한강변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포 쪽도 포함되고 이쪽도 포함되겠죠. 기존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80년대에 논리는 이겁니다. 역세권, 네, 그다음 학군, 뭐 그다음에 대단지 이런 논리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강으로 앞으로 조망 프리미엄으로 간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시면은 마포 쪽이 있죠. 마포 쪽이 학군으로 인해서 굉장한 프리미엄을 받았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도 또 다른 코로나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이제는 비대면 사회죠. 학령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학원 가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 인강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치동 쪽은 저는 프리미엄이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치 쪽들은. 네, 대치동 쪽은 프리미엄 줄어든다 생각되고 이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압구정 쪽이나 저는 계속적으로 압구정 쪽을 얘기했죠. 이쪽이 대장자리를 갈 거다 앞으로. 이쪽으로 이제 옮기려면은 주식으로 돈 벌면은 이쪽으로 옮겨라. 압구정 쪽. 압구정 쪽이고 반포 쪽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서울 쪽에서 원투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역세권의 조망입니다. 역세권. 이 부분이 가장 커요. 한강 조망의 일선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들은 더 프리미엄이 작용될 거다. 그래서 현재 공급 대책을 아무리 많이 쏟아내도 이전에 이기심 도시까지는 이명박 정권 때까지는 공급이 쏟아지면은 인구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효과가 되니까 공급을 아무리 외곽으로 찔러내도 한강 조망을 중심으로 한 중심지 S급으로는 더 꽉방을 받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변화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공급을 아무리 때려줘도 이전처럼 1기심 도시 만들고 2기심 도시 만드는 효과가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평당가가 줄어드는 효과는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서울 쪽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쪽도 마찬가지고 부산 쪽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고 있어요. 네, 부산 쪽도 저는 마찬가지로 조망 쪽으로 인한 프리미엄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 지금 보시면은 마찬가지다. 네, 지금 좀 꼬여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실 겁니다. 네, 인구가 줄어드는 오대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부산도 마찬가지고 오대광역시도 수요가 공급이 늘어난다는 효과보다는 이제는 중심지로 이동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조망으로 가는 효과가 더 커진다. 그래서 서울의 한강 조망에 대한 입지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될수록 저는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산의 자랑이라고 하는 관광의 자랑이라는 광안대교 조망권으로 입지 차별화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 조금 상태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기심 도시, 그 전에 1기심 도시, 거기에 따르는 공급 확대 전체가 전체적인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반사이익을 받는 부산과 5대 광역시의 효과는 이제는 줄어든다. 그 줄어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도시의 팽창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인구가 증대되는 팽창 효과가 없고 오히려 인구가 줄어든다. 그래서 저수지가 지금 줄어들게 되죠. 저수지에 물이 줄어드니까 중심가 쪽으로 계속 이동하려는 효과가 더 크다. 거기에 따라서 입지적인 양극화 차별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은 비로소 이전에 2004년, 2005년부터 겪었던 일본 시장에서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15년, 16년 전에 나타났던 효과. 이 효과들은 서울과 부산에서도 똑같이 유효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시기 바라고. 자, 오늘 방송 대략적으로 큰일 났다. 특단의 공급 대책. 큰일 난 것은 우리가 아니고 현 정부다. 그래서 간략하게 언급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더라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